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새로운 정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중요한 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예측하고 잘 대비해서 장사 잘 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했던 말이나 공약들을 살펴보면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지 자영업 시장의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 예측해 볼 거고요. 거기에 대한 제 생각과 의견을 들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코로나 시절의 채무 조정 및 탕감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코로나 시기 국가가 나눠줬어야 할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떠넘긴 건 부당하다. 단순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국가 부채를 감소하면서 코로나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국민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의 빚만 늘어났다. 이 말에는 저도 너무나도 공감이 됐어요. 코로나 때 제가 24시간 순댓국집 6개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정부가 강제로 문을 못 열게 해놓고 보상해주는 게 없으니까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대출이란 대출은 다 받고 저금통에 동전까지 막 다 털어가면서 직원들의 급여를 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들에게 문을 닫게 하면 그 보상으로 월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해 줬습니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월 1,000만 원의 대출을 해줬죠. 이 대출이 아직까지도 자영업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이거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보상해 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가 아닌 분들은 이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도 되게 많더라고요. 왜 자영업자들만 채무 탕감을 해주냐? 코로나 때 힘들어서 대출 받은 사람들 많은데 다 탕감해 줘라.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얘기죠.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은 사실 선심을 쓰는 것도 아니고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강제로 문을 닫게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누구에게 얼마나 보상을 해줄까? 제가 예상을 해보자면 사실 큰 기대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도 코로나 대출을 못 갚고 있는 자영업자, 이분들의 대출을 탕감해주는 선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대출을 잘 갚고 있는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뭘 해준다고 해도 이자를 조금 낮춰주거나 대출 기간을 연장해주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정부도 지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빚을 못 갚은 자영업자들의 채무만 탕감을 해준다면 도덕적 해이 그리고 역차별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대출을 잘 갚아온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아껴가지고 죽을 둥 살 둥 대출 갚았더니 우리는 왜 보상 안 해주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지역 카페를 대량으로 뿌리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매출이 올라갈 테니까 따로 보상은 안 해줘도 되잖아요. 이렇게 나올 것 같다는 안 좋은 예감이 드는데요. 왜 이런 예감이 드냐 하면 2020년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에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 말이 있어요. 자영업자들에게만 핀셋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는 정책 실패이다. 누구는 지원하고 누구는 배제해선 함께 헤쳐나갈 수 없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오히려 지역 카페를 통한 보편 지급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영업자들이 우리에게 돈 주지 말고 전 국민에게 지역 카페로 뿌려주세요. 라고 요구했다는 건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요구하셨나요? 글쎄요. 이 말은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저는 이재명 정부가 꼭 명심해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코로나 때 자영업자분들 문을 닫게 했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줬어야 했는데 보상을 안 해준 게 본질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보상을 지금 해주면 됩니다. 그때 안 준 거 소급 적용해서 지금 줘야죠. 그게 이치에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 대출
대출을 성실 상환해 오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외면한다면 그거는 희망을 가졌던 우리 성실한 자영업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겁니다. 얼마 전에 민주금융주거본부에서 제안한 사항이 있는데 성실 상환자는 원금의 절반을 탕감해 주는 것을 제안했다고 해요. 이러한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대출을 못 갚고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대출을 잘 갚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반드시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것을 정부가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변화는 지역화폐입니다. 우선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지원금은 확정적이고요. 늦어도 9월달 안에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이라도 풀리면 체감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영업자들도 75%가 지역화폐에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화폐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진 않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화폐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정책이라고 할 정도로 지역화폐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 얘기 중에 정부 지원이 6%는 너무 적은데 10%를 지원해주면 효과가 클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걸 보면요, 앞으로 10%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지역화폐를 꾸준히 발행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지역화폐 많이 발행해주면 좋죠. 좋은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세금이죠. 아무래도 기업이나 고소득자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남들보다 많이 냈더니 그거를 전 국민에게 뿌려버리네, 이런 불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사회 전반적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물가 상승 우려도 있고 나라의 빚이 늘어나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화폐가 좋긴 좋은데 지역화폐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적재적소에 최소한으로만 사용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어쨌든 조만간 지역화폐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경기 부양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것이 분명하니까요. 극심한 경기 침체에서는 벗어날 거라는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세 번째 변화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였죠. 배민 쿠팡, 너희들이 이득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자영업자들이 힘들대. 그러니까 너희들이 받는 수수료를 강제로 내릴게 라는 공약인데요. 굉장히 솔깃하고 매력적인 공약입니다. 배민이랑 쿠팡 진짜 너무하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혼을 내주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딱 봤을 땐 되게 단순한 정책일 것 같아요. 배민 쿠팡, 너희들 수수료 10%만 받아. 그 이상 받으면 불법이니까 감옥 간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저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이거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정책은 이미 미국과 캐나다에서 도입을 했었는데요. 자영업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매출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나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수수료 상한제가 법으로 지정되면 배민 쿠팡이 뭘 할지 저는 그려지거든요. 일단 이런 공지가 뜰 것 같아요. 점주님들을 위해서 새로운 광고를 도입했습니다. 이 광고 하시면 매출 많이 올릴 수 있으니까 3달 동안 무료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무료로 상위 노출 시켜주고 3달 뒤에 유료로 전환. 유료 광고 안 하는 매장은 매출이 안 나오도록 로직 변경. 결국 모두 다 광고비를 써야 하는 상황.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그동안 많이 당해봐서 알잖아요. 배민 쿠팡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회해서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지어줄 겁니다. 기업의 영업이익이 낮아지는 걸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배달앱의 횡포를 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아무리 배달 수수료가 비싸고 더럽고 치사해도 배달앱을 써야 하거든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배달해가지고 이렇게 안 남으면은 자영업자들이 배달을 안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자영업자들이 배달 창업으로 내몰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사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자영업자 수가 줄어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거는 너무 먼 얘기니까요. 좀 더 현실적인 제 바람을 얘기하자면 저는 자영업자 교육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창업 시장에 있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기술이 없어도 배우려고 하지 않고
돈이 없어도 모으려고 하지 않아요. 기술이 없으면 그냥 프랜차이즈 창업하고 돈 없으면 그냥 돈 없는 대로 소자본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배달 창업으로 다 몰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달 경쟁이 치열해지고 배달 앱에서 횡포를 부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에게 소자본으로 개인 브랜드 창업하기 이런 교육을 듣고 실행할 수 있게 지원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기술만 있다면 배달 창업하는 것보다 개인 브랜드 만드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여기까지는 제 바람이었습니다만 어쨌든 배달앱 수수료 문제는요, 자영업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는 한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배달은 미래가 없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도 제 유튜브에서 얘기했었고 지금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배달 창업하지 마세요. 정부에서 배달앱 수수료를 낮춰준다고 하니까 괜한 기대로 배달 창업 하실까봐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좀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웬만하면 배달 창업하지 마시고 배달을 할 때 하더라도 홀 매출이 더 높은 창업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재명 정부에서 벌어질 변화 3가지에 대해서 예상해 봤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 대통령이 됐으니까 믿고 응원해주는 마음으로 지켜봐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진짜 자영업자분들 요즘에 너무너무 힘든데 정부도 우리 자영업자들 먹고 살 수 있게 잘 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